5월 22일 수요일 가장 빠른 마감 방송이 5%입니다. 자, 드디어 내일이죠. 기다리고 기다리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나라 지수는 그냥 별 변동 없습니다. 하지만 종목별로 변동도 많고 또 드릴 말씀이 좀 많네요. 항상 시장의 뉘앙스와 분위기를 저만의 또 수급 분석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기대도 있지만 야 미리 좀 올라서 괜찮겠어 하는 시야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미국 신고가는 옆에 띄우는 나스닥처럼 5월선 따라 잘 가고 있습니다. 급등하는 게 아니고 추세 좋고요. 지금 우리나라 장 왜 이래 힘들다 하시는 분 많겠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외국인이 숨겨둔 맛집이에요. 절대 우리나라 못 따라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어제 뭐 공매도나 이런 가지 말씀드리고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면 변동성이 생길 거예요. 분명히 변동성이 생깁니다. 뒤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그 전에 저희가 시장 대응하는 측면에서 포트 조절을 살짝 했어요. 중기주 비중 하이닉스에 대한 얘기도 드렸고요. 반도체 HBM 개별주인 YC도 익절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어쨌든 바이오가 제가 뭐 AI 그 반도체 페어링 바이오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알테오젠도 개별 재료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코스닥의 시총 2위를 노릴 수 있다 보는데 알테오젠 상승 이유와 함께 점검해 볼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시황과 구체적인 종목은 참고해 주시고요. 자, 우려하는 거를 그냥 공유 차원에 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꾸준히 보시면 충분히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실전 투자 제리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말씀드리면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야, 근래 들어서 미국은 그렇습니다. 계속 분명히 소비랑 고용이랑 경기가 연착륙이 돼 계속 시그널을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좋게 막 나오면 안 되잖아요. 어제 옐런도 뭐 다른 얘기 좀 하긴 했지만 연준위원들 연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지금 뭐 거쳐가야 될 이벤트인데 어쨌든 11월 상방 만드는 과정의 등락이고요. 연착륙 되는 흐름들을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지금 개인 소비에 대한 얘기들, 그러니까 주택 임대료도 부분적이나마 연착륙 신호가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4월달에 또 걱정을 했던 매크로 물가나 금리가 좀 안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자, 성장을 기댈 수 있는 AI 가장 큰 이벤트, 자, 엔비디아가 온 거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 자, 미리 좀 올랐다, 뭐 반영됐다 할 수도 있지만 서머랠리, 자, 5월달, 6월달, 4월달 조정 이후에 서머랠리가 엔비디아에 지금 달려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 별로 못 올랐어요. 자, 외국인이 쟤는 흔들고 이런저런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별로 오른 것도 없어. 우리나라는 오히려 그런 면은 더 좋은 겁니다. 변동을 아래로 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별로 빠질 게 없고 괜찮으면 또 같이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니까 주도주 잘 되고 있는 그런 전략이죠. 자,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 단기로 뭐 왔다 갔다 흔들든 박스든 살짝 더 올라가든 단기로 흔들든 말든 추세는 저는 상방이라 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미국에 같이 보고 있죠. 자, 6월 달에 또 나왔습니다. 자, 유럽, 영국, 그다음 캐나다까지. 캐나다도 바로 밑에 옆에 있는 미국 가장 친하게 보는 호주와 캐나다죠.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이제 미국이 괜찮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쨌든 정시로 훈풍을 준다고 보고, 자, 오늘 우리나라 하이닉스도 많이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기대를 하면서 제가 엔비디아 준비라고 적었잖아요. 그 관련된 주식들은 뭔가 뛰려고 한번 점프를 하려고 다 차트가 준비된 느낌이야. 오늘 대만 TSMC도 미리 2.7% 정도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장중에 나온 뉴스 보시면 계속 지금 올해 하반기나 HBM 3E, 4까지도 막 하고 있잖아요. 그 내년까지, 내후년까지도 그 TSMC의 코어스를 계속 확장을 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추가로 더 오르고 있는 그런 상태죠. 우리나라 지수를 잠깐 볼까요? 지수는 답답하네요. 지수 어쨌든 코스피가 좀 낮다 해도 자,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오른 게 없어요. 엔비디아 변동주도 별로 겁을 내지 마시라는 얘기고 요 밑에는 계속 삼성전자와 함께 과매도권 말씀드리고 있죠. 하지만 코스닥은 제가 바닥은 났다 하지만 여전히 힘은 없습니다. 840 지키고 이러고 있으니까 약해도 여전히 주도주로 저는 집중을 하고 있고 오늘 종목별로는 다 괜찮았죠. 우리 거. 자, AI 반도체와 바이오 두 개를 딱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엔비디아도 있잖아요. 아침에 볼 텐데 또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에 금통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비미국들이 금리가 인하되는 흐름 보이잖아요. 지금 한은의 이창용 총재가 머리 되게 아플 것 같은데 자, 미국이 9월달 하면 우리나라는 10월달 한다. 근데 6월달에 다른 나라들이 하면 좀 빨리 할 수 있다. 되게 머리가 아플 것 같거든요. 내일 저도 금통위를 볼 텐데 오전에 하죠. 우리나라에서 금리 인하를
그때 저번에 한 분인가 하셨거든요. 금통위원회 한 분이 하셨는데 그분이 좀 더 늘어난 두 번 늘어난다든지 하면 금리나 기대를 살릴 수 있다. 그럼 뭐죠? 우리나라 증시 특히 바이오 같은데 흐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수급 보면 아침에 또 팔면 시작해서 야 또 누르는구나 또 흔드는구나 그랬는데 지금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그런 것들이 삼전을 77,000 받쳐 누름도 있고 자동차를 좀 샀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닉스나 반도체도 샀죠. 계속 주도주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AI 반도체 주도주 군내에서 오늘 하이닉스가 20만 원 시도했습니다. 19만 원대 중후반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조치를 취했고요. 그 한미 반도체도 신고가 도전하다 출렁거리고 있지만 흐름 괜찮고 삼성전자 77,000원 바닥이고요. 자, 바이오 알테오젠티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은 840포인트대 바닥권을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럼 며칠 동안 말씀드리고 있는 6월 달에 공매도가 분할로 재개하더라도 겁내지 말자. 롱숏이다. 우리는 주도주 롱에 하면 된다. 이런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청와대에서 그랬어요. 야, 전산 시스템 갖출 때까지는 공매도 재개 안 해. 분명히 개인들한테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전산 시스템 갖추는 것도 제가 볼 땐 조금 미진하긴 한데 어쨌든 정치와 실리 보면서 6월 달에 할지 안 할지 같이 보시죠. 그리고 자동차가 차트 잠깐 보여드릴게요. 현대차가 오늘 신고가 난다고 막 올라가고 그랬었어요. 신고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현대차는 제가 작년도 계속 보긴 했지만 우리나라 주도되는 수출 섹터잖아요. 근데 계속 이거 25만 6만 원 못 돌봤어. 근데 오늘 되게 시원하게 돌봤죠. 자, 외국인이 대놓고 삽니다. 오늘 밸류업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은행이나 지주사 밸류업 떨어졌는데 현대차를 중점적으로 삽니다. 수출 실적이 좋아요. 하지만 제 볼 때는 좀 느리다. 외국인이 2년 3년 빅피처다 말씀드리면서 우리 투자 매면 좀 결이 좀 다르잖아요. 대신에 우리나라 코스피 수출 볼 때는 괜찮습니다. 코스피 3천에 도움되는 섹터고 2021년 저랑 하셨던 분 기억나시겠지만 2021년 1월 달에 애플카에 현대 죄송합니다. 애플카 현대차랑 같이 한다 이러면서 올랐을 때가 29만 원이었어요. 29만 원. 그 정도 시도할 거라 보고 우리는 일단 중기나 배당주 들고 있는 기아차 있죠. 기아차는 같이 갈 거라 보기 때문에 기아차가 이제 배당도 받고 다시 12만 5천 원, 13만 원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지수에 도움되는 자동차 업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삼성전자 올라가게 되면 코스피 3천을 갈 수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 대표 섹터가 될 거라 봅니다. 자, 그리고 테마주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했고 개인 예탁금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환율도 안정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조금 미진하죠.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오늘 아침에 상당히 강했던 종목들인데 이게 사실 이게 엔비디아 실적 보기 위해서 오늘 이제 하이닉스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보면 신고가 나고 있잖아요. 신고가 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18만 5천 원대에서 13만 원 밑에 산 거를 한 절반 정도 40% 팔았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말씀 또 드렸는데 엔비디아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감을 좀 잡으셔야 되니까 나중에 제가 차트 공부할 때 정말 큰 드는 보는 뭐 할 때 말씀 좀 드릴 텐데 엔비디아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TSMC입니다. TSMC 시원하게 올라가죠. 얘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좋은 걸로 베팅을 하는 거예요. 자, 엔비디아 보시면 이게 제가 AI 빅뱅 사이클에 투자하는 사이클인데 자, $100, $500, $500 횡보하다가 $10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추가로 가느냐, 좀 빨리 가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900들 왔다 갔다 하느냐, 박스를 하는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박스를 해도 우리나라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수급으로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그 하이닉스 같은 거는 제가 조치를 좀 취해드린 거고 나머지는 수급주로 또 키울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 AI 쪽으로. 왜? 그 뒤에 계속 재료들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큰 파동 한 번, 두 번 이렇게 두 번 올랐잖아요. 지금 볼 때는 이렇게 횡보하든 들어가든 한 번 더 갈 거라 보는 거예요. 한 번 더 갈 거라 하면서 대중 시팅과 AI 버블 11월 대선까지 흐름을 한번 크게 만들 거라 보거든요. 이번이 될지 좀 다음이 될지를 보는 겁니다. 큰 주색 나쁠 게 한 개도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젠선한 미팅하고 큰 콜 할 때 얘기할 겁니다. 이 젠선한 그 멘트를 제가 어디서 다 찾아보고 있거든요. 이 사람의 멘트에서 분명히 자신감이냐 조금 경계심이 나올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볼 텐데 그걸 통해서 지금 단기 투자 사이클을 읽을 겁니다. 물론 길게도 봐도 좋죠. 하지만 11월까지 사이클을 보는 거고. 자, 그리고 제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정말 그 지분 49% 갖고 있는 오픈 AI 샘 알트만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 나이가 38세밖에 안 됐어요. 저는 수년 전에 일론 머스크 같은 흐름으로 저는 나올 거라 봅니다. 계속 예주시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AI 빅뱅을 주도하고 있어요. 또 샘 알트만은 성공, 그다음에 성장, 돈, 펀딩 이쪽으로 특화된 분이기 때문에 점점 버블을 만드는데 힘을 더 줄 거라 봅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면 어쨌든 좋게 나옵니다. 좋게 나오는데 이거는 큰 새는 부합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큰 새를 뛰어넘을지 보는 거예요. 어차피 올해 내년 규모가 더 커지기 때문에 성장률은 떨어집니다. 근데 제가 마진율도 보고 뉘앙스를 볼 텐데 여기 붙은 옵션들이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9%쯤 되거든요. 그러면 위로 아래로 좋으면 10% 위로, 안 좋으면 10% 아래로 왔다 갔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건 단타로 치는 단기 메이킹이에요. 그런 거 단기 파생으로 보시면 되고 2월달 보시면 그랬잖아요. 2월달에 뿅 뛸 때 이때거든요. 계속 올랐어. 100달러부터 이렇게 300달러까지 오르다가 그 전에 좀 쉬었죠. 이때가 아니구나. 죄송하네. 맞나? 아, 맞나? 이때구나. 이때 쭉 오르다가 좀 쉬었죠. 그리고 실적 나오고 또 출렁출렁거립니다. 출렁출렁거리고 계속 올라가요. 이런 단기 등락이 있더라도 이 추세를 보는 겁니다. 추세를 보시는 거니까 2월달로 비슷하게 흐름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포워드 가이던스, 그 다음에 새벽에 나올 컨퍼런스 콜에서 젠수랑들의 얘기를 되게 열심히 들을 겁니다. 그 사이에서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언급할 수도 있겠죠. 삼성전자 뭐 잘 됐다니까 확 올라왔던 그런 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포럼에서도 계속 지금 알트만과 나오는 GPT-4o 옴니 모델 말고 여름에 GPT-5 기대를 계속 키우고 있어요. 그림도 보여주면 엄청나게 고래처럼 막 크게 그리는 거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가 출렁거리더라도 계속 엔비디아 관련해서 계속 캐펙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AI에 대한 버블은 기대를 키울 거라 보고 낮은 가능성이지만 혹시나 2021년 했었거든요. 엔비디아가 기업 분할을 하게 되면 이거는 번외로 좋은 호재입니다. 하지만 기대는 크게 하진 않아요. 자, 그 뒤에 있을 6월까지도 뭐가 있냐? MS도 개발자 포럼 있었죠. 어제 코파일럿이나 AI PC 말씀드렸는데 인텔가 안 하고 퀄컴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고가 나고 있고 6월달 이런 기대 때문에 애플의 주가가 되게 좋죠. 되게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같이 보는 흐름이고, 근데 6월달부터 AI PC, AI 온 디바이스 관련도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붙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키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리가 중기로 들고 있는 게 엔비디아 500불에 들고 있는 것들을 저번에 3월달이죠. 950불에 20% 정도 익절했어요. 나머지 들고 있는데 미국은 좀 중장 투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익절을 고민했지만 좀 들고 가는 거 보고 하이닉스를 제가 13만원 밑에 샀는 거 있어요. 그걸 18만 5천원에서 팔아놓고 40% 팔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19만원 치고 올라갔어요. 원래 목표가 제가 20만원이었습니다. 13만원 밑에 사서 20만원대 팔겠다고 봤던 중기주죠. 이건 매매 안 하고 올라가면 파는 건데 오늘 그래서 19만 5천원 넘었을 때 이제 19만 7천원이잖아요. 중후반대에서 엔비디아 있는 분은 그냥 가져가시고 엔비디아가 적거나 뭐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하이닉스가 이제 AI 쪽이 좋으니까 좀 더 가져가시자. 이렇게 한번 중기 포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HBM3, 3E, 3.4까지 막 나오지 않습니까? 4까지. 거기에 이제 하이닉스가 수율 100개 만들면 70개를 썼어요. 한 70% 수율을 만들면서 거기에 이제 한미 반도체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오는 게 권재순이란 하이닉스 수율 담당 임원이 계세요. 이분이 그 어디더라? 파이낸스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하반기에 나올 HBM3의 필요 시간도 50%나 단축했고 필요 수율은 80% 도달했대요. 70%대가 아니라 10% 더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되면 버리는 게 줄겠죠. 그러면 하이닉스의 비용도 절감되고 2분기에 기대할 수 있는 그 실적도 좋습니다. 그럼 하이닉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수율에 따라와야 되는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아직 수율 나오지도 않는데 어쨌든 지금 외국인 수급 따라서 77,000원 오늘 또 살짝 갔는데 반등 줬죠. 이래 되면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바닥 확률이. 자, 한미반도체는 오늘 장중에 우리끼리 말씀드렸는데 자, 15만 돌파되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괜찮게 나오잖아요. 그런 신고가 뿅 떠서 날아갈 수 있어요. 그건 날아갈 수 있는데 오늘 엔비디아 보면서 등락되는 과정을 볼게요. 일단 지금 흐름 괜찮고요. 자, 개별주 중에서 제가 이제 엔비디아 변동이 있기 때문에 개별주는 제가 좀 팔았습니다. 근데 팔고 좀 더 올라갔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그럴 수 있는 부분이고. 자, YC가 제가 신고가 내는 흐름에서 이때 14,000원대 샀는 거 있잖아요. 이때 한번 10몇 프로 먹고
17,000원, 16,600원 이것도 다 때려버렸어요. 이런 거 보면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빠졌다 변동이 좀 있습니다. 이래 장대 양봉을 만들었다 해도 빠져서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갔다 가더라도 변동이 있으니까 현금화 시키고 대비를 좀 했다. D1에 슈팅 없었으니까 그냥 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든 AI 반도체가 주도로 흔들더라도 우리는 또 아까 말했던 내일 금통위도 봐야 되고 금리 인하하는 분위기에서는 바이오를 좋게 봅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나 빅테크 잘 갈 때 미국에 보시면 바이오팜들 있죠. 바이오 종목들 신고가 많이 나요. 새롭게 또 주도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6월 금리 인하 가능하면서 바이오를 보고 있고요. 자, 알테오젠 아침에 제가 전달을 해드렸는데 지금 머크사, 키트루다, SC 제형으로 엄청나게 지금 수익을 많이 내고 있잖아요. 앞으로 낼 거라 보는데 머크사는 그렇죠. 알테오젠에 돈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SC를 저용량으로 임상을 하고 있었어요. 나도 한번 만들어 볼게. 알테오젠 뭐 특별한 게 있겠네 했는데 실패했어요. 저용량도 실패했는데 이렇게 되면 알테오젠의 기술력이 더 부각되겠죠. 조용히 종결한 거를 담당하신 애널이 아침에 공시를 하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 5% 올랐다가 오늘 좀 빠져있는데 괜찮아요. 추세 좋고 뭐 흐름이 좀 음봉 맞았다 하더라도 나쁘지 않습니다. 추세는 괜찮게 보는 흐름이고요. 19만 안착되는 과정이다. 자, 그리고 알테오젠 기술력이 입증됐기 때문에 로열티를 지금 3%다 5%다 많잖아요. 뭐 5%는 7%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꾸준히 보면서 상방 볼게요. 3천당 제약 리와캠 같은 비슷한 흐름이고요. 자, 개별주 수급은 제가 AI 반도체와 바이오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중심에서 에스테틱 다른 개별주 수급으로 APR을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32만원 지지를 끊었는데 페이크를 살짝 주더라고. 개인파를 그럴 수 있는데 큰 흐름이 아직 확 빠지진 않기 때문에 아직 들고 있는 개별주로 대비해서 들고 있는 그런 포트라 보시면 돼요. 개별주입니다. 야, 저 내일 엔비디아 실적에 너무 그렇게 가슴 졸일 필요는 없어요. 왔다 갔다 해도 결국은 추세는 상방이라 보고 올 없는 분은 또 떨어지면 저번처럼 또 사야 될 수 있는 가격을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끔 추세란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가끔 이제 기술적 분석을 따로 찍어도 되는데 이 추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추세가 좋을 때 살짝 빠지면 사는 거예요. 빠진다고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추세가 진짜 중요해서 이 시장이나 빅수급들이 가고자 하는 큰 방향을 추세라 말씀드리는 거고 왔다 갔다 되게 심하잖아요. 단기 등락 그렇게 심한데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이 추세는 뭐냐 그 빅머니의 큰 추세 보는 거를 습관을 잡고 들이셔야 됩니다. 이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공부하는 차원이고 한번 다음에 한번 찍어볼게요. 공부 시리즈로. 자, 그리고 신고가 부분에 항상 제가 사람들은 신고 슈팅한다 날아가자 할 때 원래 원칙은 부분 익절하는 게 맞아요. 신고가 부담이 있습니다. 정말 강한 때나 시장이 좋을 때 아니면 신고가 부분에서는 절반이든 부분이든 익절하시는 게 오늘 팔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 시장은 아무도 못 이깁니다. 자, 그리고 가끔씩 또 이게 나오던데 모여가지고 뭐 우리가 영향을 주자 개별적인 그 사람들이 종목 시세에 영향 주면 절대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거는 법적도 문제고 투자할 때도 이런 습관으로 가지면 결국은 손해보고 피해 많이 받으세요. 정말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자, 기술적 분석상 이제 엘리엇 파동 5파를 기대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한번 설명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새벽에 너무 뭐 왔다 갔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여러 가지 대비나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10년 대계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실전 투자 제리 채널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했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